안녕하세요. 굿데이 LA의 김하진 인사드립니다. 젊은 목 디스크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시간 증가가 밀접한 연관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화면을 보기 위해 장시간 목을 숙이는 자세는 목과 어깨, 척추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인해 경추에 가해진 압박은 단순 통증으로 끝나지 않고요. 디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오늘은 우리 경희 한의원의 이우경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우경 원장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럼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조금 더 일찍 모시려고 했는데 봉사활동을 가신다고 하셔서 좀 늦춰졌어요. 네, 그 레스토낙 그 프리 클리닉이라고 꽤 큰 그 단체가 있어요. 거기 중에 하나가 이제 캄튼 뭐 그 힙합의 성지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서 제가 항상 가고 있는데 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수요일에 쉬는데 거기 간지 이제 10년 딱 됐습니다. 벌써 10년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시간이 빠르네요. 그러면 가셔서 뭐 이게 치료 무슨 치료를 그분들은 거의 다 그 멕시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막 그 몸으로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여기서 많이 아프세요. 많이 하시니까. 특히 무릎이 뭐 거의 나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침 치료를 무료로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군요. 네. 특이한 게 이제 그분들은 영어를 하나도 못하세요. 같이 일하는 그 널스 빼고는 영어를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10년 동안 진료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에스파뇰을 배워서 뭐 아끼 뭐 하면서 스페니쉬도 그러면 많이 배우셨겠는데요? 그 정도까지만 합니다. 그 정도까지 딱 진료하실 정도만. 진료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배우려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덕분에. 저희가 요즘에 이 목 디스크 환자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목 디스크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렇죠. 이 목 디스크는 결국 뭔가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뭐 이렇게 저도 지금 아이패드를 보고 있는데 뭔가 글을 읽을 때, 아니면 앞을 볼 때, TV를 볼 때, 운전을 할 때, 컴퓨터 모니터 집중해서 볼 때, 이게 목에 앞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무게가 가해지면서 디스크가 오는데 과거에는 과연 몇 명이나 책을 봤을까요? 조선시대 때만 해도 뭐 양반 아니면 왕조 아니면은 책 자체를 접하지를 못했으니까 거의 99%의 한 사람들은 걸어 다니고 농사짓고. 그러니까 당연히 목에 무리가 안 갔겠죠. 그랬겠네요. 근데 지금은 계속 뭔가 지금도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핸드폰 보시고 스마트폰 보시고 유튜브 보고 계시고 유튜브 보고 계시고 하면서 일하시고 컴퓨터 하시면서 일하시기 때문에 목이 편할 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이 머리의 무게가 꽤 무겁다고 해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사람 머리가 인지하지 못하는데 우리 볼링공만큼만 우리가 무게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앞에 보고 앉아 있으면은 무게가 앞뒤로 딱 균형 맞게 서 있는데 항상 우리를 뭔가 보고 있으니까 머리가 앞으로 몇 인치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 뒤에 있는 근육이 잡아 당겨줘야 되겠죠. 그 무게가 이제 순간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겨주기 때문에 항상 당겨주기 때문에 뒷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아프고 뭐 턱도 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무실 때 이 자세가 불편하니까 이제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잠잘 때 수면 자세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낮에서 우리가 뭐 운전하시거나 일하시거나 그럴 때는 한 자세로 그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움직이죠. 움직이기도 하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밥도 먹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때는 뭐 6시간 이상, 8시간까지 한 자세로 누워 있는단 말이죠. 어떤 분은 12시간도 주무세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 와이프도 그런. 12시간까지 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게 문제인데 이게 잘 자야 되거든요. 베개도 중요하지만 일단 옆으로 주무시는 자세가 목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옆으로 자든 간에 이 베개가 아주 높지 않는 이상 이 중력 방향으로 목이 기울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쪽이 눌리게 되고 반대편은 늘어나게 되고 이 자세로 계속 6시간 있게 되면 큰 무리가 되겠죠. 더 안 좋은 거는 앞으로 숙여서 엎드려 주무시는 거. 이거는 더욱더 좋지가 않습니다. 그건 더 안 좋군요. 이 아이들은 상관없어요. 갓 태어난 아이들은 엎드려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 척추는
뼈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고무로 가까워가지고 어떻게 자든 큰 무리가 없는데 굉장히 유연하죠. 예, 뼈도 딱딱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른은 부드러워야 되는 살 자체도 딱딱해집니다. 아주 굳어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네네. 어른들이 앞으로 자거나 옆으로 자게 되면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특히 앞으로 자게 되면은 그런 분들은 거의 한 90% 이상 목 디스크가 실제로 MRI 찍어 보면은 실제로 있습니다. 이미. 엎드려 자면은 답답하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그렇게 그게 자본 적이 편한 없는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저도 들어는 봤어요. 예. 꼭 이렇게 배를 대고 자야 한다, 잠이 온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끔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목에는 안 좋군요. 예. 그러면은 이 옆으로 자는 경우에 허리가 좀 아파서 똑바로 누워서 못 자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옆으로 누워 자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것도 안 해야 되겠네요. 안 하면 좋은데 또 이미 그게 뭐 몇 년, 10년 이상 또 익숙해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베개를 좀 하나가 아니라 2개 정도 끼우시고 그러면 목이 최대한 덜 기울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좋으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자게 되면 골반도 이렇게 틀어지게 됩니다. 한 방향으로. 그럴 때는 무릎 사이에다가 베개를 하나 더 끼워 놓으세요. 그러면 골반이 좀 덜 움직이니까 좀 편하십니다. 그러면 그 죽부인처럼 그렇죠, 사실. 쿠션 같은 거를 다리에 끼우고 이제 주무시면 되겠네요. 좋죠. 그런데 뭐 사람이 계속 움직이니까 사실 그렇죠. 뭐 한두 시간 있다가 또 뒤척이겠죠. 또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만 하셔도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뭐 차를 타거나 여행을 갈 때 이제 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 자세를 똑바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운전하실 때요. 아니요, 운전도 그렇고 또 이제 패신저 이제 자리에 앉아서 졸 경우에 고개가 자꾸 이렇게 옆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운전도 운전이지만 옆에서 앉아 계시는 분들 내지는 이제 한국 왔다 갔다 12시간씩 비행기 안에 계시는데 그때 뭐 안 잘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럼요. 근데 잘 때도 이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확 꼬꾸라져가지고 주무시게 되면은 그 오래된 그 시간 때문에 목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어난 다음에 목이 뻐근하고 아프고 정신없고 뭐 울렁울렁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탈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도 항상 목베개를 가져가고요.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출장이 많으신 분들은 목베개를 꼭 가지고 다니시라고 해서 목을 좀 지지해주면 훨씬 낫습니다. 아무래도 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어포트에 가면은 캐리어에다가 항상 그 넥필로우를 이렇게 딱 묶어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항이 좀 비싸서 항상 미리 사셔가지고 접어서 가져가시는 게 훨씬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을 잘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목이 디스크가 오기 전에 이제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 선을 넘어서면 이게 이제 디스크로 발전이 되는 건데 그 디스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이게 이 삔 거냐 아니면 디스크냐 요거를 구분하기도 좀 어려우실 텐데 목이 삐었다면 대체로는 한 2, 3주 내지는 뭐 좋아집니다. 무리하지 않는 이상. 근데 내가 목이 아프고 약간 팔도 저린 것 같은데 이게 4주 이상 간다면은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아프신 게 그때 뭐 돌릴 때만 아픈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목이 아프고 저리고 하다 보면은 그때는 이제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정확한 거는 사실 엑스레이로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엑스레이는 뼈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신경이나 디스크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확실하게 보시려면은 MRI를 찍으시면 게 좋겠어요. 그러면은 신경, 디스크 얼마나 나와 있는지 몇 밀리인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보시려면은 MRI를 찍어 보셔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평소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죠, 사실. 뭐 치료야 뭐 제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예방은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뭔가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거는 항상 약간 숙이고 보게 됩니다. 셀폰도 스마트폰도 유튜브도 이렇게 숙이고 보게 되거든요. 그걸 들고 보시거나 약간 눈높이에 맞게 내지는 뭐 1시간에 한 1분, 2분이라도 고개를 하늘로 들고 천장을 바라보시는 그런 자세를 한 10초간이라도 해주시면 많이 이완이 됩니다. 더 효과를 누리시려면은 양 손목에 손을 깍지를 끼고 이 손을 목에다 대고 약간 앞으로 밀면서 고개를 들어주는 자세. 그렇게만 해도 목에 상당히 이 커브가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밀어주면서 굉장히 시원하고 좋아요. 쳐다보는 스트레칭을. 아마도 뭐 여러분들 좀 들으시는
분들 다 엑스레이 찍었으면은 한 70% 이상은 목이 1.5일 겁니다. 예, 근데 이런 거를 계속 해주시게 되면은 그게 좀 풀어줄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잘 때 이제 그 베개가 예. 목을 이렇게 목 뒤로 가는 게 좋은 건가요? 목하고 머리하고 동시에 잡아주는 게 더 좋습니다. 아,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높은 거 낮은 거 어느 쪽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둘 다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자기한테 맞는 높이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약간 낮은 베개를 구입하셔서 거기에서 타월을 두세 개 끼워 보세요. 한 개, 두 개, 세 개 해보시고 자기 맞는 높이를 찾으시고 그 높이를 찾으신 다음에 그 높이에 맞는 뭐 베개를 사신다든가 그런 게 제일 좋겠습니다. 저는 잘 때마다 제가 느낌이 목이 좀 이렇게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베개를 베고는 자는데 사이에 공간이 느껴지면서 밤새 내 머리를 이렇게 지탱하면서 자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되게 불편하실 텐데 피곤하시고. 그래서 맨날 이렇게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어요. 아, 그러세요. 자는 게 좋아야죠. 잠을 잘 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깊은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타올을 조금 이렇게 더 끼워보면 끼워보시고 높이를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베개 머리의 한 중간이 베개 가운데에 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베개 끝에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목이 너무 붕 떠 있잖아요. 그럴 수도 그것도 있겠네요. 좀 불편합니다. 자기 자는 자세를 한번 지켜보시고 이게 쭉 어깨까지 내려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아마 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큰 병원에서 계실 때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보셨을 텐데요. 이 목 디스크 환자분들도 보셨을 텐데, 이 증상이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작년까지 자생한방병원에서 근무하다가 대표원장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오픈해가지고 지금 1년 넘어갔는데요. 뭐 자생한방병원은 아시다시피 뭐 척추 관절 전문이다 보니까 뭐 강남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척추 관절 환자가 대부분인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목 디스크죠. 목 디스크 환자는 이제 저는 이미 알고 있죠. 왜냐하면 환자가 엑스레이 내지는 MR을 이미 찍고 오시기 때문에 딱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목만 뻐근한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목도 뻐근하지만 팔이 저립니다. 팔이 저리고 이제 엄지라든가 이 새끼손가락 한쪽 방향으로 쫙 내려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든가 했을 때 그쪽이 더 저리게 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좀 심한 케이스는 아주 심한 케이스는 신경이 확 눌려가지고 손가락에 힘이 좀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자꾸 뭘 떨어뜨린다든가 이게 놓치고 그러면은 이제 좀 심각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힘이 빠지고 아니면 손가락을 꼬집어도 아프지가 않고 뭐 이런 마비 증상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왔을 때는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신경세포의 문제다 보니까 신경 자체가 확 눌려버리면은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처리해줘야 되거든요.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수술을 해가지고 뭐 사실 다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또 회복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 5%밖에 안 됩니다, 사실. 90%는 수술할 필요가 없지만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은 반드시 MR을 찍어보시고 어느 쪽이 좋을지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을 돌리다가 가끔씩 전기가 찌릿찌릿하고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그런 것도 증상에 속하나요? 디스크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뭐 일부 마일드한 케이스인데 이 견갑골하고 이 쇄골 사이에 있는 근육, 옆에 있는 사각근이라고 하는데 이 사각근이 너무너무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신경을 꽉 물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핀치 너브라고 하는데 이게 물고 있으면은 그 팔이 저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는 아니니까 요걸 제가 찾아가지고 그 사각근 쪽을 침으로 딱 풀어주면은 그 한 방에 좋아지기도 하죠. 그렇군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있으면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사각근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승모근하고 같은 건가요? 승모근은 약간 뒤쪽에 있고요. 사각근은 요 견갑 가운데 옆쪽에 이쪽에 있습니다. 조금 다른 위치에 있군요. 우리가 앞으로 뭔가 숙이고 있을 때 항상 힘을 줘야 되는 근육이니까 우리 이제 컴퓨터를 많이 보시는 분들 이쪽에 항상 굳어져 있죠. 아니 이 어깨를 항상 제가 이제 이게 뭉쳐가지고 제가 누르는 이제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승모근 같은데 그쪽은 승모근일 겁니다. 근데 이걸 꽤 세게 눌러줘야지 그나마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늘 뭉쳐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 얘기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얘기 나오셨으니까 예. 승모근을 풀어주면 상당히 좀 좋아져요, 실제로. 네. 예. 그리고 승모근이 굳어있게 되면 두통도 발생할 수 있고, 네. 두통이 심해지면 앞쪽으로 오기도 하고, 네. 눈이 뻐근해지기도 하고, 네. 다 승모근 뭉침으로 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풀기 위해서 마사지를 많이 받으세요. 네. 근데 마사지를 좀 세게 받으면은 이렇게 밟아주는 막 타이 네. 마사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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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하다 보면은 이 근육 자체가 뭉개져가지고 그쪽이 또 인절이가 옵니다. 손상이 오게 되면은 그게 네.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깨 아프시고 두통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마사지를 받을 때 네네. 그 마사지 하는 분한테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이게 다 뭉개집니다. 다 망가지고. 이 아프다는 게 곧 이제 시원함이다. 이게 좋아지는 그렇죠. 거다라고 저희가 이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더 큰 이제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각근이라든가 이 예. 안에 있는 근육은 깊은 근육이라서 이거를 마사지로 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깊은 네, 곳이니까. 네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침만이 깊은 근육을 건드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 침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그 뭐 전기 고주파나 이런 것도 이게 치료가 가능한가요? 이럴 때는 이제 침 쓰고 예. 부항도 씁니다. 부항. 예, 부항은 이제 석션 같은 건데 네. 이거 겉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노움해서 이거를 이제 뭉친 걸 풀어주는 거고요. 고주파는 주로 인대라든가 네. 이쪽을 많이 쓰고 텐던을 네, 많이 네. 쓰죠. 부항 뜨게 되면은 예. 이게 자국이 남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망설여지기는 해요. 한 길면 한 3, 4일 가고 네. 짧으면 하루 이틀 정도 갈 수 있죠. 이게 계속 남아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저는 이게 계속 남아 있는 건 줄 알고. 예, 뭐 예. 오래 가진 않는데 네네. 이걸 아시는 분들은 이제 네네네. 뭐 오늘 오후에 제가 파티가 있으니까 오늘은 부항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네. 하루 이틀이면 사라집니다. 그렇군요. 예, 모든 이 팔 저린 환자가 뭐 다 목 디스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사각근 뭉침이 심한 케이스는 근육 때문에 팔이 저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스트레칭만 잘한다든가 네네. 침만 한 번에 맞고서도 싹 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근데 금방 좋아지는 케이스도 있고 그렇죠. 어르신들은 좀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럼 몇 번 치료를 이제 침을 받으셔야 되는 거, 침을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예, 그렇죠. 보통 네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치료하고 한 네. 뭐 쉽지 않은 케이스는 한 3, 4주 가겠지만 대체로 네. 1, 2주면은 거의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우리경이 한의원은 어디에 있나요? 네, 저는 여기는 LA가 아니라 저는 네. 플러튼에 네. 있고요. 네. 집이 그 근처라서 플러튼의 네. 하버하고 베센츄리에 있는 세인주드 병원 근처에 네.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714-519-3775 714-519-377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이제 방송 오실 때마다 특별한 이제 좀 이벤트를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데 예. 오늘도 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준비하신 이벤트 예, 알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요즘 다 카톡으로 연락하는 게 되게 편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카톡 채널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카톡을 여시고 네. 그 검색창이 있을 거예요. 네네. 검색창에 골뱅이하고 네. 우리경희 네. 골뱅이하고 우리경희라고 치면은 네. 제가 제일 위쪽에 제 채널이 나올 겁니다. 네네. 거기를 누르시고 저한테 그때 인사. LA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네네네. 하시면은 네. 제가 오늘 네. 생방송으로 오늘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서 네. 3분을 추첨해서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은 사실 제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작년에 제가 그런 건강 칼럼 책을 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신문에 계속 그 칼럼을 이제 기재하셨죠. 예, 그랬었죠. 예. 그 모든 칼럼을 환자분들이 모아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하나에 모아서 이제 책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 책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예, 네. 제가 다 잘 싸가지고 네, 보내드릴 네, 네, 테니까 네. 오늘 저한테 카톡 채널 네. 골뱅이 우리경희라고 카톡에서 이제 검색하시면 네. 나오거든요. 네, 저한테 이제 그때 LA 보고 했습니다 하시면 제가 네네. 추첨해서 3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뭐죠, 원장님? 척추 관절 아프지 않고 네. 100세까지. 척추 관절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책을 예. 우송을 해드립니다. 많은 분들
많은 분들 다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일단 빨리 먼저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하면은 저희가 뭐 수술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수술이 예후가 그렇게 다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디스크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에 아예 힘이 빠져버린다든가 마비가 완전히 와가지고 이제 중증으로 빠졌을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을 해도 환자한테 막 10년 지켜봤을 때 이득이 별로 없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많이 하지 않고 일반적인 그런 프로토콜은 일단 쉬어라, 일을 좀 쉬시고 쉬어보자, 스트레칭 해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 해보자. 안 되면은 이제 진통제를 주고, 안 되면은 이제 인젝션을 쓰는데요. 주사 치료 중에 스테로이드, 그렇죠. 스테로이드하고 리도케인하고 이런 거를 섞어가지고 환자에 맞게 거기다가 이제 주사를 놔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경에 발생했던 염증을 줄여주는 게 또 방법이겠고요.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 방법으로 이제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수술이 요즘엔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 많았던 이유는 뭐 어떤 보험이라든가 메디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많이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환자분들이 10년, 20년 지나 보니까 뭐 재발한다든가 안 난다든가 수술 자체로 위험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수술만큼 이제 하고 나면은 이제 많이 호전이 되고 오래 가야 되는데 그 한 만큼의 어떤 효과가 없다고들 많이들 말씀들을 하세요. 그렇죠. 뭐 허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괜찮으신 것 같은데 목은 제 경험상 그렇게 뭐 효과를 뚜렷하게 보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척추 디스크 수술도 무섭지만 이 목 디스크 수술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머리에 가깝다 보니까 왠지 더 두렵거든요. 굉장히 좁은 곳이에요. 목은 굉장히 좁은 곳이고 그 사이에 경동맥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 척추에 있는 그 신경을 건드렸을 경우에 하반신 자체가 다 위험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일 나죠. 허리는 뭐 하반신일 수 있는데 여기 상하반신 다 포함되니까 그러니까요. 의사들도 어지간하면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위라서 저희가 이제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으로 이제 좀 관리를 해주시고 스트레칭 해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이 컴퓨터라든가 전화 좀 시간을 줄여주시는 게 그것만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도 뭐 컴퓨터 많이 보고 그렇지만 진짜 한 1분이라도 30초만이라도 고개를 들고 스트레칭 하시고 이런 것만 하셔도 정말 좋으시고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골뱅이 우리경이 침문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이 목 운동하는 스트레칭 제 유튜브 영상이 다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모든 분들한테 연락만 주시면 제가 그걸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좋습니다. 라디오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보고 하시면 되고요. 그게 참고로 많이 거기 되겠네요. 그 영상에 나오는 모델이 제 그 와이프의 언니예요. 한국에 있는데 보십시오. 잘해줍니다. 잘 이렇게 보여주니까요. 유튜브로 직접 검색해 보실 분들은 어떻게 찾으시면 돼요? 유튜브에서도 이제 우리 경희 한의원 치시면 나올 거예요. 우리 경희 한의원으로 검색하시면 영어로 치시면은 뭐 닥터 아큐펑처 한번 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아마 직접 또 찾아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굿데이 LA에서는 우리 경희 한의원의 이우경 원장님과 목 디스크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굿데이 LA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자동차 엔진오일 교환, 브레이크, 에어컨 가스, 충전 및 수리, 차 정비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베버리와 알렉산드리아 코너 엑셀 종합 정비센터에서 도움 주십니다. 오늘 굿데이 LA에서는 우리 경희 한의원의 이우경 원장님과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목 디스크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잠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저희가 머리숱만 쳐도 된다고요? 제 책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제목이 굉장히 흥미롭네요. 재밌죠? 이게 일단 제목으로 이제
보게 해줘야 되니까. 네네.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환자만 보다 보니까 네. 이 머리의 무게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자세도 중요하지만 머리 자체가 무거운 사람들은 그렇죠. 저처럼 저도 머리가 좀 큰 편인데. 네, 모유라 꿈동산이신데. 저도 그런 편이라서. 전혀 아니신데요. 아니 저 맞습니다. 아니, 딴 얘기지만 저는 군대에서 사병생활했거든요. 훈련소에 갔는데 제 머리에 맞는 모자가 없어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고. 진짜요? 제일 큰 걸 받았는데 안 맞아가지고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밤에 뒤를 잘랐어요. 가위로 벌려가지고 머리에 넣었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앞뒤로 좀 크시군요. 예, 그렇죠. 여기는 이제 안 그러시는데. 예, 그리고 이제 사격하러 가는데 화이버가 안 맞아가지고. 예, 애먹으셨겠네요. 안에 있는 걸 내피라고 하거든요. 내피를 벗기고 넣어야지 들어가는 아주 희한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런 또 그래서 저는 있었네요. 머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머리 무게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워낙 머리가 크다 보니까 이 무게를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줄여요? 여자분들은 머리는 크지 않으신데 머리 숱이 많고 기신 분들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그게요? 상당히 무거운데 이게 온스로 따지면은 뭐 한 8온스, 12온스밖에 안 된대요. 0.5파운드, 한 200g, 300g 사이인데 긴 머리가. 근데 이게 크지 않은 무게지만 항상 머리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일단 두 번째는 이 머리카락이라는 게 앞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른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이마 쪽으로 오지 않고 뒤로 가기 때문에 다 뒤로 몰려있죠? 항상 뒤로 당겨주는 무게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야구 모자 하나 무게가 한 1온스 내지 2온스 하는데 이 머리숱 무게는 8온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 한 8개 정도를 항상 쓰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죠. 머리가 아예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 비해서 8개를 쓰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무게 때문에 상당히 이 무게를 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제 부러워하거든요. 저도 머리숱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좀 가벼워요. 괜찮아 보이시는데. 보기에는 그런데 안에가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근데 머리숱이 많으면 일단 젊어 보이고 좋아서 나도 머리숱 많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이게 많으면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저 그래서 이제 제 환자는 어딘가 아파서 오신 거니까. 근데 머리숱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요거를 좀 수술 치시거나 짧게 자르시거나 그럼 확실히 머리가 좀 편하실 거라고 목 뻐근한 게 말씀을 드리죠. 실제로 효과를 봅니다. 실제로 효과를 봐요. 수치고 가벼워지면 훨씬 머리가 편해지고 머리가 그것 때문에 머리도 안 아프고 눈도 덜 아프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설마 삭발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좀 익스트림하지만. 고려를 해보세요. 약간 수 치시는 거 괜찮으신 것 같은데 좀 두꺼우신 분들, 기신 분들은 좀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 예로 머리가 이제 헤어가 길면은 저희가 커트를 하잖아요. 좀 트림을 하거나 약간 좀 짧게 이제 잘라주세요 해서 자르고 나면은. 그냥 기분만 그런 줄 알았어요. 기분에서 굉장히 가볍다. 감아도 머리 감는 게 굉장히 감는 것 같지 않고 굉장히 빨리 이제 머리도 말릴 수 있고 그래서 편리하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무게가 이게 진짜 줄어드는군요. 그럼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승모근 말씀하셨죠. 승모근이 이 머리하고 이것들을 뒤로 당겨주는 기능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무겁고 앞으로 나가 있으면은 이 목에 있는 승모근이 항상 당기고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승모근을 풀어주려면은 이 무게를 줄여주는 거 당연히 필요하고요. 한편 이제 머리 무게를 얘기하다 보면은 운전을 안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뭐 라스베가스까지, 뭐 샌디에고까지, 뭐 샌프란시스코까지 운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최근에 이제 대학 시작돼가지고 아이들을 데려다 주러 갔다 왔다. 12시간 운전했다. 하신 분들이 갔다 오셔가지고 목이나 어깨가 아픈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럴 때도 결국 이제 팔을 들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무게가 공중에 떠 있으니까 머리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팔의 무게는 어깨가 아니라 이 가슴 쪽이 아니라 이 목뼈에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견갑골은 공중에 떠 있는 거거든요. 이건 항상 근육으로 인해서 승모근을 통해서 머리를 누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 양팔에 왼팔 오른팔 오른팔 쪽에는 이 가운데 암레스트가 있고 왼쪽에는 문 쪽에 암레스트가 있거든요. 번갈아서 이게 대여
대어주는 게 좋습니다. 쉬어주는 게. 그러려면은 예. 의자가 좀 내려가야 됩니다. 네네. 너무 높으면은 닿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의자를 낮추신 다음에 이걸 내려놓으시고 대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팔걸이가 중요하네요. 예, 그게 하나의 팁이에요. 만약에 오른쪽에 팔걸이가 없다, 그러면은 샵에 가시면 하나 팝니다. 붙이는 게 있어요. 차에는 진짜 오른쪽에는 없는데.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는데 예. 없으시면은 예. 뭐 아마존에 가시면 네. 여기 딱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팔걸이를 장거리 운전하실 때는 반드시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팔이 무게가 그렇군요. 이 승모근 이 목에 이거가 연결이 돼 있는 거군요. 그렇죠. 상당히 목 디스크는 네. 좀 이 목과 팔과 어깨와 뭐 턱관절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장거리 운전하실 때 이제 팔걸이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너무 오랜 시간을 계속 운전하시지 마시고 무리하지 않고 한두 시간 운전 후에는 반드시 좀 중간에 쉬어주는 것도 그렇죠. 좋겠네요. 예, 그게 참 좋은데 실제로 또 가다 보면 또 쭉 가잖아요. 예. 그리고 또 미국에는 휴게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맞아요. 출발했다 하면 50마일이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출발하시기 전에 네. 자세, 의자라든가 팔걸이라든가 핸들, 뭐 높이, 길이 다 확인하시고 네. 완벽하게 하셔서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거북목인 분들이 이 거북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증상들이 이제 생겨요. 네. 예를 들자면 이제 막 두통이 있으신 분들, 이게 목 때문에 두통이 있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상당히 관련이 높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막 두통이 내가 진짜 오래 갔다면 일단 목에 문제가 없는지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시고요. 목이 1.5이신 분들은 두통이 올 확률이 높고, 근데 1.5을 보다 더 심한 게 이게 목 역커브라고 하는데 앞으로 휘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1.5이라고 하는 게 1.5이잖아요. 그렇죠, 1.5. 근데 이게 반대로 역으로 휘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쪽이 아니라 이 뒤쪽으로, 뒤쪽 방향으로 휘어 있는 분들. 역커브신 분들은 거의 90% 목 디스크가 있고, 그것 때문에 두통이라든가 뭐 눈도 뻐근해지고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눈에도 이게 관련이 되는군요. 뭐 sore eye, 뭐 안삽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승모근의 뭉침 내지 목 디스크 때문에 이것까지 오기도 합니다. 와, 야, 이 목 디스크 하나로 여러 부위가 이제 지장을 받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 거북목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그냥 이대로 그냥 뭐 쭉 살 수도 있지만 이거를 또 교정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1.5기신 분들을 이제 정상적인 C커브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교정인데. 카이로프락틱으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한국에서는 제가 당연히 추나라고 해서 한국에서 해왔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카이로프락틱이라는 면허가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죠. 그분들한테 저희가 리퍼를 해서 같이 교정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교정을 한다는 거는 이제 재활 치료의 일종인가요, 이게? 그렇다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오시면은 그분들이 목에 C커브를 만들어주는 이런 수기요법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기계를 쓰기도 하고 당겨주기도 하고. 많이 아프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옛날 방식으로 확 돌리거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뭐 트러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건 요즘 거의 안 하고요. 그게 좀 가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요즘 카이로프락터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뭐 돌리거나 당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이제 장거리 운전 하시는 분들이 이 팔걸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팔걸이의 역할은 그러면 이제 정확히 뭐 그냥 무게를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인 거죠, 이게? 그렇죠. 뭐 지금 의자에도 있지 않습니까? 의자에도 있죠. 팔걸이가 있는데. 근데 저희가 대부분 이 팔걸이를 잘 안 쓰거든요. 안 쓰죠. 안 쓰는데. 근데 그래도 의식적으로 쓰셔야 돼요. 쓰셔야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니지만 한 10초든 20초든 살짝 올려주는 게 순간적으로 목에 있는 힘을 좀 풀어주고 어깨를 좀 힘을 덜 가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쓰시는 게 좋겠고요. 가능하면 의자를 사실 때 팔걸이가 있는 걸 쓰시고 그리고 등받이가 좀 가능하면 허리에 가깝게 있는 거로 항상 누워서 이렇게 운전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필요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 의자에 뭔가 허리를 이렇게 척추를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서포트 줄 수 있는 거 쓰면은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등과 이 등받이가 멀리 있으면은 닿지가 않으니까 네. 항상 허리에 부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리에 좀 메꿔주는 뭐 쿠션이라든가 네. 뭐 허리 보호대라든가 허리 지지해주는 장치도 좋고요. 저는 이제 항상 장거리 운전할 때는 항상 허리 보호대를 대고 운전을 해요. 네. 그래야지 허리에 C커브도 만들어주고, 그렇죠. 허리도 이제 무게가 분산되기 때문에 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요법에 수기요법이라고 있는데 이 수기요법이 뭐예요? 수기요법이 아까 말씀드린 뭐 카이로프랙틱이랑 상당히 유사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뭐 수기요법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네네. 여기에서는 뭐 매니플레이션, 뭐 카이로프랙틱 상당히 포함되는 건데, 뭐 일부 수기요법 중에서는 뭐 지압이랑 유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자라든가 휘어져 있는 걸 잡아주는 또 수기요법이 따로 있고요. 상당히 카이로프랙틱이랑 겹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 저희가 주위에 지인들을 보면은 가끔씩 목을 이렇게 하면은 뚜둑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본인의 의지대로 갑자기 확 이렇게 꺾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료계에 정설이 없어요. 미스테리죠, 이거. 아직까지도 정설이 없는데 이 소리가 왜 나는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그런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일부러 소리를 안 내게 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냥 평소대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소리 나는 건 괜찮은데 그 소리 때문에 스스로 이제 만족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자꾸만 하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 노화가 빨리 오는 건 맞아요.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그 어차피 관절이거든요. 그렇죠. 관절낭이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는 건데 그쪽을 자꾸만 비정상적으로 마찰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자주 하시는 건 피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끔 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풀어주면서 소리 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다는 소리죠. 근데 그걸 통해서 나름 굉장히 이제 그 시원함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가 그런 거는 스트레칭이 되는 거니까 뭐 나쁘지는 않은데 일부러 소리 나게 하는 거는 좋지가 않고요. 그렇군요. 근데 소리가 난다라는 거는 정상적인 가동 범위보다 약간 오버가 되면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움직임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하시면서 스트레칭하는 건 좋은데 소리 내려고 일부러 막 하시는 거는 당연히 안 좋겠죠. 무리가 가는군요. 아무래도 마찰을 더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 손도 저희가 이렇게 막 꺾잖아요. 관절을 그러면 뚝뚝뚝뚝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손이 이렇게 좀 가운데 그 관절이 많이 굵어져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건데요. 소리 나는 걸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 노화가 좀 빨리 와요. 그게 노화의 누구나 노화는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80대, 90대 되면은 손가락이 울퉁불퉁하고 이거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그런 거니까. 근데 그거를 젊을 때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그게 더 빨리 온다는 소리죠. 안 그래도 이제 나이 먹으면 당연히 노화 현상이 오는데 그거를 좀 더 앞당기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MRI도 마찬가지입니다. MRI 보게 되면은 척추에 이제 디스크가 보이는데 20대, 30대에서는 디스크가 아주 예쁘게 하얗게 가운데가 보이는데 50대 후반부터는 한두 개가 5개 중에 한두 개가 또 까맣게 돼요. 그건 노화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80대가 되면 다 까맣고 그런 변화가 보이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천천히 해주려면 우리가 좀 노력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유튜브를 이제 통해서 지금 그 설명을 다 해놓으신 게 있으시다고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이 병원 오픈할 때부터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이거 운동을 내가 설명드려야 되나. 근데 그때마다 이제 뭐 일일이 다 시범 보여주시고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스트레칭을 이제 일단 그림으로 그려보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런
그림을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10개를 딱 제일 쉬운 걸로, 제일 쉬운 걸로 10개를 만들어가지고 허리부터 시작해서 팔꿈치 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지난번에 주신 거 그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보다 더 좋은 거는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하나하나를 또 어떻게 이제 설명을 써가지고 이제 한국에다 보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시범을 이제 보여주시는군요. 그 와이프 언니한테.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가서 이거를 QR 코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QR 코드 딱 찍으면은 바로 영상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우, 굉장히 최신식인데요, 여전히. 그 스트레칭을 따라 하시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습관화하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이제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당 한 1분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가 오면은 허리 환자가 오면은 이 환자한테 맞는 10개 중에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동그라미 쳐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드려요. 가져가서 이거 하시라고 숙제 드리고 오면은 하셨냐고 물어보고. 그런데 그게 숙제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이 되나요? 어렵죠. 환자를 믿어야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목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병원에 한번 방문을 하셔서 침 치료를 한번 좀 받아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겠네요. 진짜 목하고 어깨는 허리보다도 좀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래요? 잘하면 뭐 하루 이틀이면 더 좋아지니까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경희 한의원은 플러튼에 있습니다. 2720 노스 하버 블루버드 스윗 120이고요. 전화 714-519-3775 714-519-3775번입니다. 오늘 카톡 연결해 주시는 분들께 또 선물 준비하셨다고요? 골뱅이하고 카톡 검색창에서 골뱅이 우리 경희 치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3분 추첨해서 제 책을 하나씩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목 스트레칭 방법의 유튜브 링크를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뱅이 우리 경희로 검색창에서 카톡 검색창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 디스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경희 한의원에서 이제 치료하시는 것들이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당연히 뭐 디스크니까요. 허리 디스크, 뭐 좌골신경통 이쪽은 제가 원래 본 전문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자생에서 일하기 전에는 저기 다이어트를 많이 했었어요. 다이어트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제가 노하우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검사와 진단과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월에 했는데 그때 제가 20파운드를 뺐거든요.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장님이 20파운드를 어디서 빼셨는지. 빠지더라고요. 모르는 게 보이지 않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필요 없는 수분과 뭐 지방과 같이 빠지고 한번 쫙 뺀 다음에 다시 식사를 하게 되면 조금 찌죠. 5파운드 찌는데 그 상태에서 좀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유튜브에도 있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뭐 팁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 평소에 사실 뭐 한약이라든가 이걸 의존하지 않더라도 생활 습관만 바꿔도 2, 3파운드 빠지는 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침 잘 드시고 아침은 빨리 드셔야 돼요. 사실 스킵하는 것보다는 뭔가 드셔야 되고요. 이 아침을 먹어라 먹지 마라 이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먹어라로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먹는 게 낫다라는 주장인데 왜냐하면 일단 아침에 뭐라도 먹어주면은 들어가서 소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소화라는 게 많이 먹으면은 오래 걸리고 적게 먹으면 금방 끝내고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조금 먹어도 어차피 소화는 꽤 시켜야 됩니다. 그 소화 자체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라서 일찍 먹어줄수록 뭔가 위장이 계속 움직이는 거거든요. 뭔가 할 일을 주는 거죠. 엔진을 키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스스로 많이 빠집니다. 칼로리 소비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침을 드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녁을 최대한 빨리 먹고 내지는 적게 먹고 잘 때 공복으로 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죠. 그렇죠. 왜 밤에 먹는 게 더 맛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녁을 좀 줄이고 잘 때 공복으로 자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이게 진짜 저는 솔직히 쉬운데 대부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미 그게 몸에 배신 분들은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목 디스크도 그렇고요. 이 모든 건강의 시작은 좋은 습관을 가지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